안녕하세요. 일산 FM 일산에 놀자. 오늘 진행을 맡은 DJ 장대성입니다. 오늘도 일산 놀자팀의 한희방님, 제리님, 주디님, 가희랑님, 예쁜 손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모여 아름다운 천사의 소리로 합창하는 바로크 오라토리오 합창단을 다녀왔는데요. 일산에서 8년째 바로크 음악을 위주로 기독교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합창단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연습을 하고 20분 전에 모여 간단한 간식 타임으로 서로의 안부와 음악을 이야기하고 봉사와 친목을 다지는 천사들의 모임 바로크 오라토리오 합창단원들의 밝고 맑은 미소들을 보며 저도 한번 함께 하고픈 충동을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먼저 한일방님. 저에게는 정말 생소한 경험이었고 그런 만큼 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합창단을 소개해 주신 예쁜 손님은 어떻게 바로크 오라토리오 합창단을 알게 되셨는지요? 작년 여름에 7월이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합창 연주회 티켓이 생겼어요. 4장이 생겨서 당신 가보겠냐? 나는 못 가는데 그래서 제가 애들을 데리고 연주회를 보러 갔었어요. 사실 아무 기대가 없었어요. 이름도 몰랐고 처음 듣는 곳이어서 기대 없이 갔는데 첫 곡을 듣자마자 이거는 정자세를 하고 제대로 경건하게 들어야겠다. 그 마음을 갖게 했던 합창단이에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운동 열심히 해서 몸을 좀 만든 다음에 9월에 곧바로 연습을 시작했어요. 가서 신청해서 제가 합창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아직 1년이 안 된 신입 단원이죠, 아직. 오디션 봤어요, 오디션? 원래 오디션이 있대요. 근데 오디션을 안 보시더라고요. 특채네. 아니, 이뻐서? 몸을 만들고 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노래도 몸을 써야 되는 거니까요. 제가 저질 체력이라. 몸이 아끼거든요. 그래서 몸 체력을 만들어서 네, 간다? 네. 그거 생소하네. 예. 바로크 오라토리오 솔직히 저는 이런 게 너무 생소하고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요거 우리 가희랑님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가희랑님, 지난번에도 계속 이런 전문적인 내용들을 다 조사하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있어 보여요. 박식해서. 이 맞아요. 시대의 참 조사인으로. 뭘 조사? 이게 순발력이 약하니까 이런 거라도 어떻게 해서 떼어보는 거예요. 너무 그러지 말고요. 바로크 오라토리오가 저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크라는 말하고 오라토리오의 어떻게 보면 합성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크는 이제 다 알다시피 예술 형식이나 음악의 한 형태잖아요. 그래서 바로크 음악은 1600년 무렵부터 1750년 무렵까지의 음악을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바로크라는 말 자체는 원래 포르투갈어로 균형 잡히지 않은 진주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미술 양식에서 온 말인데 르네상스의 안정된 균형미를 떠나서 형식과 균형을 깨트리고 강력한 표현을 중시하는 양식을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바로크 시대 장초하고 단초의 조성이 확립되었고 바로크 후기에 이르러서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박자법이 완성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이탈리아의 스카롤라티? 저도 음악가 약간 들어봤는데 이런 사람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스카랄라티? 스카를라티. 스칼라티라고 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비발디랑 프랑스의 라모, 그 다음에 독일의 시초 등이 유명하고, 이거는 누구나 다 들어봤을 거예요. 바하고 핸델이 유명하대요. 그리고 오라토리아라고 하는 거는 음악의 한 형식인데, 바로크 시대에 만들어진 그 음악 형식으로 종교적인 성악 음악을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가 가장 유명한 오라토리오래요. 그렇구나. 네. 저 학교 다닐 때,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합창단이었어요. 못하는 게 무엇인가요? 근데요, 제가 합창단을 왜 하게 됐냐면, 고등학교 때 우리 키 큰 애들 뒤에 몇 명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자애죠, 여고니까. 근데 한 애가 갑자기 우리 학교 기독교가 좀 센 학교였거든요. 이제 합창단을 모집한다고 하재요. 그러면 나 노래 못해. 그러니까, 괜찮대. 거기 가면 이렇게 다 목소리가 여럿이 뭉치니까 괜찮대요. 그러니까 하재요. 갔어요. 근데 전 또 성격상 또 결석은 안 하거든요. 그랬더니 여름방학 때쯤 돼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몇 명을 자르겠대요. 결석률로 내가, 출석률로 내가 안 잘렸잖아. 그래서 제가 2학기까지 1년 내내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합창이 되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불렀던 곡 기억하세요? 예, 핸델의 메시아도 했고요. 뭐 우와. 생명의 양식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와. 주의 어린 양도 했고요. 선곡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와. 저희 학교가 기독교 학교 센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학교가 염광 고등학교가 됐어요. 슈퍼주니어의 종현? 아닌데 그 라디오스타 그 DJ 하다가 군대 간 친구 있잖아요. 거기까지. 아버지가 수학학원 하는. 그 친구. 이름이 웬더라. 규현. 귀한. 이렇게 경시대 출. 네, 맞아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여고인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여고였는데 그 친구가 한번 텔레비 나왔는데 자기가 영광고등학교를 나왔대요. 그래서 나중에 남녀공학으로 바뀌어. 네, 그 나는 제가 우리 학교에서 재단에서 남자 학교를 또 만든 줄 알고 우리 학교는 상고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저기 유치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와 이제 드디어 트리플 크라운 이제 다 만드는구나 그랬더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약간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학교가 기독교가 되게 셌어요. 그래서 부활절도 되게 행사를 크게 하고 나중에 추수감사절도 굉장히 행사를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랑 부활절 때는 상고랑 같이 행사를 해가지고 우리 학교 강당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부활절 칸타타도 되게 크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염광여고. 네, 그래가지고 염광여상이 그 밴드부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 교복도 자주 색깔로. 네, 맞아요. 막 휘리릭 돌리고. 네. 밴드 나도 본 것 같아.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런 큰 무대도 몇 번? 근데 문제는 노래는 못해?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그런 건 음악 시간이나 이럴 때 선생님이 네. 번호 순서대로서 한 명씩 테스트해보고 뽑잖아요. 아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왜 되고 싶어도 네. 못 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 제가 이해 안 되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이래봬도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평가대를 했어요. 근데 노래 잘하실 것 같아요, 목소리가. 그래 보여. 잘해 보이죠? 네. 아니, 제가 증인이에요. 학교종이 땡땡땡을 부르는데 조가 5번 바뀌어요. 진짜요? 아니, 거- 잘할 수 있는데 본인이 자신감이 자신감이 없어요. 없어서 그런 거 뭐 같아.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내가 음치다라고 느꼈었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어느 단체에 이렇게 회장을 하게 되면서 꼭 노래를 해야 됐어요. 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꼭 노래를 했어야 돼. 예.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예. 내가 노래를 못한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노래방에 가가지고 연습을 했구나. 두 곡을 가지고 3시간 동안인가 불렀어. 진짜 딱 2곡만. 그게 잘못된 거야. 근데 얼마나 지겨워. 두 곡을 3시간을 불러봐. 근데 그날 가가지고 네. 못 불렀어? 부르는데 안 되더라고 그게 또 3시간을 불렀는데도 안 되더라고. 진짜요? 내가 싸게 가르쳐줄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아니, 목소리가 워낙 이뻐. 예쁜 손님이랑 같이 가면 되겠네. 아니, 돈만 내주고 가요. 사라져요. 근데 합창단이라는 게 아까 우리 제리님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음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소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합창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사람들 제가 이거 가서 연습하는 거 보고 전부 다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이 네. 전문가가 아니시죠.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다 전문가처럼 들리잖아요. 그 소리가 하나에 합쳐서 그 아름다운 노래가 된 것처럼 음치들도 합창단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게 진짜 합창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전부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서 그쵸, 정말 그쵸. 또 다른 새로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낸다라는 게 그게 합창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고양시에 그렇게 많은 합창단이 있는 줄 몰랐어요. 40곳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그때 듣고. 저도 그때 고양시에서 얘기 듣고 놀랐어요. 합창단이 40곳이 넘는다고 그래요. 뭐 성가대 이런 거 뭐 교회에서 하는 거 빼고 뭐 고양시 시립 합창단 이런 거 큰 것들도 있지만 이런 작은 합창단. 자발적으로 네, 자발적으로 본인들끼리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동호회식으로 해서 근데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경연대회 이런 데도 나가고 그런다 했죠, 그죠? 네. 그 전국적인 대회도 있고 뭐 그렇게 들었어요. 그 정도 되면은 고양시 자체적으로 뭐 대회를 해도 좋겠다. 그렇지, 40. 네. 진짜 그러네요. 그것도 하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죠. 예. 그렇죠. 고양시 자체적으로 그 합창대회. 합창단 예. 합창대회 뭐 이래서 합창대회. 예.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그만 뭐 상금 이런 것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이 춘천에 춘천 뭐 합창단 그런 대회도 나가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되게 아쉽게 신소식 뉴스인데요. 네. 춘천대를 안 나가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예. 왜? 저도 되게 개인적으로는 아쉬운데 저희가 정기연주회가 11월에 있거든요. 근데 이 곡들이 지난번 이제 박예원 가서 그 연습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그 정기연주회 때 해야 될 곡들의 연습 시간을 좀 많이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정기연주회에 좀 더 주력하자는 의미로 춘천대가 좀 대회가 상금이 좀 셉니다. 예, 근데 그렇던데. 그거를 포기하고 상금에 연연하지 않고 그럼 그 춘천 대회는 주제가 있어요? 정규 연주회 때 부를 곡을 연습을 하면서 그 곡을 갖고 대회 출전하면 안 돼요? 네, 있긴 있는데 그 춘천 대회가 8월에 있어요. 아, 너무 굉장히 짧아서 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물론 해서 나가면 나갈 수는 있죠. 근데 그러니까 완성도도 좀 떨어질 테고 그리고 정기 연주에 더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는 이제 결정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춘천 많이 대회는 하셨다.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또 있으니까 내년에 하면 되죠. 아니, 나는 동의합니다. 이 합창단을 해갖고 아까 우리가 저번에 한번 가서 봤잖아요. 그죠? 봤는데 경연 중심? 그런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처음에 우리가 듣고 가긴 기는 그냥 이 우리 고양시에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하는 그렇죠. 그런 동호회. 어떤 동호회, 네. 그죠? 즐거운 어떤 모임, 그 노래 모임, 그 합창 모임,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사실 제가 조금 더 의외라고 생각했던 것은 훨씬 더 뭐랄까 조직화되어 있고, 훨씬 더. 수준이 높은. 뭐 그런 식으로 너무 좀 정형화? 그래서 동호회 같은 모임 그런 느낌은 사실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해서, 물론 이제 처음에 우리가 갔을 때 이제 하기 전에, 연습하기 전에, 그죠? 뭐, 모여서 같이 뭐 커피도 마시고 뭐 과일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그럴 땐 참 좋았는데 막상 연습 시작하니까 이거 무슨 우린 공연 보러 온 사람 같고 같이 이렇게 끼어서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불렀던 곡이요 워낙 어려운 곡이었어요. 어. 독일 곡이 그 바흐 모테트 중에서 로베테 네륜이란 곡을 했는데 그게 저희도 3개월 동안 연습해서 그날 그러니까 지난주에 처음으로 한번 제대로 맞춰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곡을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생각이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합창단이라 그래갖고 TV나 뭐 이런 데 나오는 그냥 우린 가곡이나 뭐 이런 그렇죠. 어머니 합창단. 어머니 합창단 편하게. 무슨 뭐 이렇게 네. 그런 걸로 생각을 갔는데 물론 그런 곡도 합니다. 네. 근데 그날 갔을 때 그런 곡이 너무 어렵고 너무 이 퀄리티가 저랑은 조금 너무 동떨어지는 것 같아서 형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나갔어. 저희도 어려워서 원래 이 곡이 그 기존 그 성악 하시는 전공자분들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곡이래요. 근데 이런 곡을 좀 그러니까 어려운 곡들을 한번 해내고 나면 그만큼 이제 음악적인 역량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곡을 해서 또 바로크 곡이니까 우리의 이제 색채를 보여줄 수 있다, 본질을 보여줄 수 있다 해서 그 곡을 선택을 하셔서 이제 연습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렵기는 진짜 어려워요. 네. 좀 그쵸. 어쨌든 그래도 일반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시간 내 가지고 와서 커피도 이렇게 막 직접 내려서 먹고 드립 커피 해서 먹고 또 같이 어울려서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 서로 뭐 인사 나누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커피도 본인이 그분이 다 뭐 직접 공수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특히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그분한테 맛있게 커피 얻어먹어서 고맙단 말도 전하고싶습니다. 커피 맛있게 잘 부연민 먹었습니다. 단원님. 궁금한 게 부연민 있는데요. 단원님. 네. 대회 나갈 때마다 이렇게 합창단원들 그 합창복 네. 그런 거는 매번 바뀌나요? 저도 이제 신입이라 작년에 왔으니 8월에 와 갔다고 했는데 아직 1년이 안 됐어. 지난번에 한번 어디 12월에 네. 예, 한번 섰는데요. 그때 이제 보라색 드레스를 맞췄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맞추지는 않는 것 같고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리폼해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곡의 그 성격에 따라서 뭐 이번에는 레퀴엠이다 보니까 요번에 정기연주회 때 모차르트 레퀴엠을 하거든요. 이제 레퀴엠은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한 미사곡이라서 예, 검정색으로 이번에는 맞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앞에 일부는 뭘 할 거냐 이제 이게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뭐 한 벌을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벌이 다 생길 수도 있고요. 자기 각자. 돈을 내서 하는 건가요? 네네. 그럼 이 합창단에 관심이 뭐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이 합창단에 가입을 해서 단원이 되고 싶다. 뭐 이러신 분들 위해서 네.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건 어때요? 저희가 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연습을 시작을 하는데요. 둘의 아트홀에서 연습을 시작하는데 그때 그냥 오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저희도 그때 그냥 갔는데? 그러게. 이게 바로크 음악이잖아요. 기독교인들. 그러면 네네. 종교는 상관없나요?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시긴 그쵸. 한데요. 아닌 분들도 계세요. 제가 보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주디님이 관심이 많으세요. 하고 싶어 아. 아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관심. 그날 우리 잘못 주부님이 개인 사정으로 해서 못 노래방을 갔거든요. 싸. 바로크 오라토리오 합창단 연습실은 백석 이마트 건너편 코아빌딩 2층 둘이 아트홀에 있고요. 총 인원은 50명이고 연습 인원은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명예 단장님으로 계신 황선범님은 제 페이스북 친구면서 둘의 콘서트를 하고 계시고 지금 벌써 86회나 추진하고 계신 따뜻한 나눔의 선두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황선범님이 원래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예, 황선범님은 두레치과 원장님이세요. 그러시까 원장님. 네. 이거 말고도 또 다른데 음악 관련한 후원을 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두레 있는데. 콘서트를 지금 계속 하는데 지금 86일 내일이네요. 내일. 그 둘의 콘서트가 백화점에서 하고. 네, 롯데백화점에서 그거예요? 하고. 아, 네. 나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아, 정말 그래요? 대단하신 분 같아요. 네. 진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제 두레치과에서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치료도 해주시고 정말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세요. 혹시 이가 아프신 분들은 두레치과로 꼭 가야 되겠다. 네. 그러네요. 두레치과 많이 이용해 주세요. 단장님. 그래서 나누고 잘했죠? 베푸는 천사들의 화음처럼 우리도 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인 것처럼 다 같이 합창 마무리 인사드리면 어떨까요? 바로크 오라토리오의 합창단에서 직접 부른 노래 한 곡 듣고 가실게요.
지금 이 곡은 도미네아드 아쭈바뚜메 페스티나 주님 어서오사 저를 도우소서라는 그런 곡이래요. 제목이. 이게 이제 18세기 초에 바로크 작곡가이면서 신부이신 분이 뭐 그분 성함이 있긴 한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조바니 바스티타 마르티니. 이분이 작곡을 하신 건데 이 전반적으로 곡의 흐름 자체가 좀 아름다운 선율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악이 나오는데 그 간주 부분에 시편 70편 1절에 가사를 넣어서 좀 화성학적인 그런 양식을 많이 집어넣고 또 후반부에는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멜로디를 푸가 양식으로 좀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양식을 다양하게 사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곡이 균형을 잘 잡게끔 한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요 얘기를 하면은 지휘자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합창은 원래 있는 이 작곡가가 했는데 오케스트라 반주가 없었대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반주를 지휘자님이 직접 다 편곡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능력자시네. 네. 와, 능력자시다.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이 합창단 지휘자. 네. 그때 우리가 봤던 그 지휘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대훈 지휘자. 김대훈 지휘자님. 도미네아드 아쭈바뚜메 이 곡의 합창곡으로 합창곡은 원래 있고 오케스트라 반주 오케스트라 반주를 직접 편곡하신 거래요. 그러면 정기 연주회 때는 그럼 풀 오케스트라 반주가 오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풀 오케스트라가 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떤 곡은 피아노로만, 그러니까 원래 연습은 피아노로만 하는데 오케스트라가 할 것 같아요. 느낌은. 예. 피아노만으로 좀 약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쿠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쿠사라고 유네스코 학생회예요. 근데 유네스코 강령에 뭐라고 있냐면 혼자면 독서, 둘이면 토론, 셋이면 합창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행동 강령인데 아주 어릴 때는 물론 제가 합창단 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친구가 워낙 하자 그래서 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그거를 성가대처럼 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그러다가 남자의 자격이나 그런 프로를 보고 그러면서 합창의 그 의미가 되게 점점 더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네스코 학생회 행동 강령에 왜 셋이면 합창이 들어갔는지를 솔직히 학교 다닐 때 형들이 외우라니까 외우고 뭐 그냥 뻔하죠 뭐. 그래서 외웠는데 살면서 점점 그걸 느껴지게 됐었거든요. 근데 요새 같은 시대에 합창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아는 언니가 이제 내가 공짜표가 생겼어요. 그 솔리스트 앙상블. 그거 가자 했더니 그건 싫대요, 그게. 왜 싫어하냐 했더니 걔네들은 합창의 의미를 모른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다가 우연히 한번 내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우리도 좀 합창의 중요함을 알면서 가까이 이렇게 좀 옆에 사람이랑 같이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날 이렇게 합창 관람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나도 지금 가희님이 하고 있는 바로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좀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우리가 사실 이번에 그 탐방을 합창단으로 하자라고 결정했던 이유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산에 놀자라는 FM이 추구하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죠. 도시에 사는 우리 이웃들 혹은 우리들이 도시가 왠지 삭막하고 서로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회복해보고 다시 복원하자 의미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기에 바로 이 합창이라는 것이 어쩌면은 좋은 요소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 방문을 결정했던 거잖아요. 그죠? 탐방을. 그런 것처럼 좀 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나눠보고 각자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방송에 가지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합창, 아까 그 세시면 합창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까 저 초급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합창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그다음에 어디 경연대회 나가고 상을 타고 뭐 안 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그냥 같이 모여서 서로 어떨 때는 역할을 분담하고 어떤 경우는 양보하고 어떤 경우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각자 개인이 하나가 되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또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이해하고 관계를 넓혀가는 것 그것이 나는 제일 좋은 어떤 합창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라고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주디님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합창 전혀 생각 안 해봤는데요. 남자의 자격은 재밌게 봤어요.
다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면 우리 예쁜 손님 합창단 우리 같이 가서 이렇게 우리는 그냥 취재 뭐 삼아 이게 구경 삼아 이렇게 다녀왔지만 거기서 지금 직접 같은 단원으로 연습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보다는 더 이런 애착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마무리 짓는 것처럼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바로크 오라토리오의 합창단을 만난 게 정말 큰 행복이 있거든요. 제가 원래 피아노는 전공했지만 실제로는 노래를 더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가정 형편이나 어떤 다른 환경 때문에 성악을 하질 못하고 피아노를 했는데 예전에 못했던 것을 다시 시도하고 다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태라서 사실 저는 목요일에 연습하러 갈 때가 일주일 중에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꿈을 이루셨네요. 네, 그러네요, 너무. 진짜. 그리고 일단은 연주회 때마다 예쁜 드레스를 입기 때문에 드레스 여자애들의 꿈이야 그거. 그렇죠. 여자들은 메이크업하고 드레스 그렇죠. 입고 그걸 자비로 한답니다. 자기가 됐던 뭐가 됐던 드레스 안 입은 여자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입을 일이 없잖아. 그럼. 여기 바로크 오라토리오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찾아봤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들어보니까 거기 그 바로크 오라토리오 합창단에서 라면 콘서트라는 거를 했었던 적이 있나요? 제가 보니까는 뭐 네이버에서 그런 검색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이게 겪어보지는 않아서 잘 몰랐었는데 찾아보고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연주회 끝나고서 축하해주러 꽃다발이나 화환 이런 걸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 대신에 꽃다발비도 상당히 들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걸 라면으로 가져와라. 그래서 라면을 모아서 그걸 이제 불우이웃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멋지다. 아유, 그런 연주회 콘서트를 박스로 하셨더라고요. 들고 가야겠는데. 네. 그래서 꽃값에. 그거를 이제 한 번만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깝다. 쭉 조금 이어져도 네, 그러네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참신한 계획인데요. 그렇다. 네. 어쨌든 지금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우리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네, 거죠. 네. 예, 그분들이 이 지역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언가를 이렇게 하나의 마음으로 합창을 하면서 또 어려운 이웃들까지 같이 돕는다 그러면은 이게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마을 공동체의 운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진짜 멋있어요. 라면 콘서트를 위하여. 단장님 라면 콘서트 다시 시작해 주세요. 저 라면 2박스 사갖고 갈게요. 연주에 다 오시는 겁니다. 네. 네. 일산 FM은 일산 시민이 만들고 일산 시민이 함께 듣는 방송으로 팟빵이나 팟캐스트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일산 FM 일산의 놀자는 체험, 탐방을 통해 일산의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찾아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배터리 방식의 새로운 정원관리 기계를 소개합니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강력하고 튼튼한 배터리 방식. 정원관리 기계 이고 파워. 배터리 하나로 잔디깎기, 송풍기, 체인톱 등 6가지 공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편리하고 강력한 배터리. 정원관리 기계 이고 파워. 이고 파워 정원관리 기계는 주식회사 후스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고 파워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안녕. 마지막 곡은 양인이 부른 세노야를 조혜영 씨란 분이 편곡한 곡입니다.